샀어요. 네. 그 남북국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남북국 시대는 말 그대로 통일신라 발해입니다. 2022 그 개정교육 과정에는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통일신라와 발해이 나오더라고. 근데 우린 이렇게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우린 이거 보면 그대로가. 흥선대원군이 근현대사에 안 들어가 있고 조선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약간 바뀌었지만 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은 신라와 통일신라와 이제 발해인데 통일신라라고 표현하는 거는 앞에 신라와 이제 구분하기 위한 건데 시험 문제 같은 데도 보면 통일신라 시대에 석탑이 있고 신라 시대에 석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시대 건지. 그러면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석가탑,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국사 삼천석탑이 석가탑이죠. 다본탑 이런 거는 통일신라 시대거든요. 그런 거 나중에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요거 봅시다. 요거.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큰 틀입니다. 큰 틀. 뭐냐면 신라의 중대라는 불리는 시기가 있고 신라의 하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에 보면 신라가 거의 1000년가거든요. 신라의 왕이 여러분 56명 있었습니다. 신라가 1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1000년이 안 돼요. 990 몇 년인데 신라 1000년의 역사 동안을 김부식이라는 그 고려시대의 인물이죠. 고려시대의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쓰면서 신라의 전체 시대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상대가 어디까지냐? 그럼 통일하기 이전까지 상대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통일시대잖아, 그지? 근데 이걸 왜 굳이 두 개로 나누느냐? 아주 확연하게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지느냐? 바로 해공왕 이후부터 급격하게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권한이 세지고 왕들이 계속 바꿔버리고 하는 그래서 지방의 세력들, 그들을 호족이라고 그러죠. 호족의 힘들이 막 커지는 그 시기가 하대입니다. 그럼 중대는 어떠냐 봐봐. 중대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왕권이 굉장히 강했고 왕을 도와주는 집사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게 비서실장. 집사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강했냐면 여기에는 집사부의 힘은 떨어지고 집사부의 대빵을 시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중의 권한이 떨어지고 상대등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귀족들이죠. 상대등은 귀족회의 대표였잖아. 여기는 상대등의 힘은 약해. 여기는 상대등의 힘은 약했어요.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두품들은 어땠냐? 봐봐. 육두품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대표적인 육두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치원입니다. 우리 해운대라는 이름을 지었던 최치원 같은 사람이 육두품인데 아무리 뛰어나도 골 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골, 송골에. 그 끝이 육두품이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육두품들이 이 중대에는 왕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왕을 도와서 신라가 정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왕과 협력이었다면 하대로 가면 왕들이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 하대에 걸렸던 육두품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제 갈 길 찾아갑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육두품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최치원은 결국 뛰어난 육두품이었는데 최치원이 신라 하대 인물이거든요. 최치원 사람은 진성여왕, 신라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건의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치원이 떠났죠. 떠나서 우리 해운대 와서 바다에 구름이 멋있네. 해운대라는 이름을 짓고 우리는 합천 해인사 들어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최치원의 인생 그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육두품 중에 최언위, 나중에 고려를 정복하는 데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최승우, 후백제의 결혼을 도와주게 되죠. 신라 말의 삼최라고 불리는 뛰어난 인물들이 다 각자의 길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러니까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본인이 100%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결국은
주변에 뛰어난 인재들을 잘 불러서 그들을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게 안 돼. 신라 하대는 그게 안 돼. 자, 육두품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쭉 적어놨는데 이것도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내려갑시다. 자, 신문왕 통일신라. 그러니까 무열왕이 있었죠. 김춘추가 무열왕이었죠. 그 다음에 아들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했죠. 그 다음 아들이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불리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통일신라 시험 문제의 랭킹 1위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신문왕 문제. 왜냐하면 신문왕의 업적이 엄청 많아. 그럼 만약에 올해 수능에 뭐 김웅돌 모반 사건이 나왔다. 다음 시험에 외사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시험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나올 거리가 진짜 많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신문왕 입장에서는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했다. 삼국통일의 길을 열었고 무열왕이 삼국통일의 길을 열었다면 완성을 했습니다. 삼국통일 완성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통치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통일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왕권을 먼저 강화하고 체제를 다시 정비한다. 이거는 우리가 삼국시대 때 체제다. 이제는 통일을 했으니까 이런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자, 그러기에는 가장 먼저 옛날에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왕권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김의 김씨 세력입니다. 와. 김의 김씨 세력. 사실은 고마운 거죠. 김의 김씨 세력이 도와줬잖아. 도와줘서 김유신 같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커졌지만 어느덧 이 세 시대를 거치면서 어느덧 왕의 김웅돌이 누구냐면 왕의 장인입니다. 장인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왕비가 김의 김씨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왕비 세력들이 김의 김씨가 되고 왕은 정주 김씨인데 왕비 세력이나 이런 사람은 엄청 이제 힘이 커진 거야. 그럼 눌러줘야 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김웅돌 모반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들, 힘이 센 귀족 세력을 수첩해버려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나쁘지 않나요? 쌤,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치에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3학년 수업하면서 그거 보여준 적 있죠? 정치하는 사람한테 두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적, 하나는 뭐라고? 도구.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3학년들?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를 봐도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 많아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끝까지 안고 책임지고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인데 결국 귀족 세력들을 날려버립니다. 태종 이방원도 나중에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 아내 세력들, 민씨 세력들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될 때는 주변에 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세종이 정치만 할 수 있는 거죠. 한국만 닦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지금 너무 뭐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일단 강력한 세력 하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 영토 커졌을 거 아니야. 구주 9개 주로 바꾸고 오소경 작은 수도 5개. 경주가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군사 중앙군 구서당 부대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 사단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10정. 자, 여기서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이게 주가 구주예요. 여러분, 구주. 요만큼 영토잖아. 주가 이게 9개 있단 말이야. 9개가 있는데 다 1정씩 둔 거야. 1정. 지금도 우리 부산 같으면 53사단이 맞고 관할합니다. 딱 몇 사단이 딱 있다고 어느 지역에. 지금도. 그러면 요때는 다 일정씩이 있는데 요 국경지대, 중국과 맞대에 있는 국경지대 여기 한주거든. 한주에는 2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10정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구주인데 각 주마다 일정씩 두는데 한 주에만 2정을 둬요. 왜요? 그러니까 국경지대니까 부대를 많이 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부대는 다 어디 있어? 수도권의 휴전선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산을 다니면서 군인들 잘 안 보이죠? 네. 막 탱크 다니는 거 본 적 없죠? 있나요? 부산에서 그런 적 있나요? 네. 군용차도 본 적이 잘 없을걸요, 여러분. 네.
아주 특이하게 군용차를 볼까 말까인데 저기 서울보다 위쪽에 파주, 문산,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 산하고 군밖에 없습니다. 우와. 우와. 정말 그냥 다니면 군대가 보이고 군용차가 보이고 또 하나 볼거리들 가끔씩 탱크가 줄져서 갑니다. 우와. 재밌습니다. 보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그 타고 가는 사람은 힘듭니다만 위험한 거야. 선생님 타고 올라가봤는데 자주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군사 도시입니다. 완전히 그런 데 항상 어디든 그 전투를 하는 바로 그 앞에 거기가 제일 전투력이 센 부대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우. 그래 옛날에 그래 전두환이 욕먹은 게 그거잖아. 전두환이 저 뭐냐 서울에 뭐 우리 영화에서 나오지만 구사단을 빼라 그러잖아. 노태우한테. 구사단은 전방부대거든. 전방부대를 뺀다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휴전선이면 여기를 지키는 부대들이 있다고 다. 여기 뭐 예를 들면 1사단, 2사단, 3사단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 빼라는 거야. 빼면 여기에 공백이 생기죠. 북한이 쳐들어와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 그 전방 사단을 뺀다는 생각을 다른 군인들 안 하는데 그때 전두환이 유명한 말 하죠. 지금 최전선은 여기야 그러잖아. 그 빼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참 보면. 자, 그 다음에 경제 봅시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봅시다. 드디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귀족들의 정치적인 권력도 뺐지만 또 하나 경제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경제력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경제력이라는 게 뭐 금융,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노급이라는 거는 그 땅에서 나는 세금도 걷지만 뭐가 있냐면 그 땅에 사는 예를 들면 반송을 내가 노급을 받았다. 그럼 반송에서 너희 부모님들 다 농사를 지었다. 그럼 내가 세금 내네. 뿐만 아니라 반송에 사는 사람을 내가 부려먹을 수 있어요. 노동력까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노급입니다. 그럼 그걸 받는 내 입장에서는 좋겠죠. 노동력도 부려먹고 세금도 받고. 그런데 관료전은 뭐다? 그 사람의 노동력을 빼는 겁니다. 그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합니다. 국학. 자, 어제 고구려의 태학이 나왔죠. 태학은 누가 만들었더라? 소수리만. 소수리망, 태학과 경당.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신문왕의 국학. 국학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경주에 여러분 놀러 가시면 경주에 그 교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촌마을. 거기가 국학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월영교인가? 월종교인가? 다리 예쁜 데 있어요. 빨간색으로 다리 쭉 섞여 있어요. 다리. 와우. 거기가 국학 그 근처 쪽이.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글도 썼고 설총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만파식적 같은 피리. 이건 뭐 통일을 알리는 뭐 그런 피리도 나오게 되고 만파식적 피리를 부르면 모든 나라가 평안해지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 이건 피리입니다. 피리.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건 일단 자 외사정이라 해서 뭐냐면 지방관이 잘하고 있느냐 지방관을 감찰이라는 것은 저놈의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감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외사정을 파견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왕권은 강화야 약화야? 강화죠. 왕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지방관을 똑바로 하나 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가 뭐냐면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지방의 세력들을 감시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시행했습니다. 자, 이런 신문학 협력이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근데 항상 무조건 이 뒤에 것들을 나올 수 있지만 거의 한 문제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신문학입니다. 신문학. 그래서 신문학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받을 것. 자, 그런데 신문학 다음에 바로 경덕왕이 아니고 신문왕 다음에 뭐 성덕왕도 있고 몇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경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걸 듣고 뭔가 해석을 해보세요. 왕권이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하대가 아니야. 아직까지 중대인데 왕권이 엄청 셌는데 밀리는 겁니다. 한 발 뒤로 간 겁니다. 노급이 부활했다. 그만큼 귀족들의 권한이 어떻다? 세다. 신라는 망할 때까지 골품제가 유지되거든.
그 말은 신라의 이 골품제가 상당히 강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돼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밀린 거야. 녹음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러다가 해공왕 때가 8세기 말이니까 700년대 말이겠죠. 700년대 중반에 일냈는데 700년대 말에 해공왕 때는 김지정의 난, 김원창의 난 전부 김씨들이죠. 전부 권력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해공왕이 피살당하고 그 다음에 왕권은 이제 약화되고 시중이 내가 비서실 같은 느낌을 했잖아. 시중도 권한이 약화되고 상대적인 권한이 커지고 귀족들의 입김이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이 싸우면 지방이 통제가 잘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부모님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서 항상 중앙이 아주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게 정치를 잘하면요 지방이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윗물이 깨끗하면 아랫물도 깨끗합니다. 근데 윗물이 더러우면 아래에서 아무리 뭘 해도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맨날 공문이 와, 학교 공문이 와서 뭐 공직자 청렴, 공직자 윤리, 공직자 복무 기간 뭐 학위 뭐 이런 게 막 맨날 와. 우리 교사들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저거나 잘하지. 다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나쁘지 다 해놓고 우리 부산 교육감 잘렸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부산 교육감 지금 없어요. 공석이에요. 왜 잘리셨냐면 하윤수 교육감 잘리셨어요. 왜 잘렸냐면 부정선거. 자기가 선거할 때 교육감 선거를 하잖아. 선거할 때 결국은 뭐 다른 뭐 이게 비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 3심제잖아. 1차, 2차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유죄 확정 나서 잘렸어. 지금 대법원 지금 교육감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죠. 항상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대. 그 제일 위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우리 보고는 학생들이 뭐 사온 커피 한 잔도 받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참 그런 것 보면. 자, 그래서 결국은 왕권이 약화되면서 지방 통제가 안 됩니다. 지방이 통제가 안 되면 지방에 힘 있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권력도 있고 돈도 좀 있는 지방 세력들이 등장해서 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호종. 이들이 나중에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국하는 아주 중요한 세력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성왕이 가끔 시험에 한 줄로 잘 등장합니다. 원성왕 어제 우리 프린트물 문제 풀때 나왔는데 원성왕은 크게 독서 상품과가 시행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신라는 여러분 계급 딱 골품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위에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학에서 공부를 하잖아. 국학에서 공부를 해서 독서의 수준에 따라 독서의 수준이라는 게 책을 많이 읽는 얘기 아니고 어떤 학문의 수준에 따라 3품으로 나눠가지고 3개의 품으로 나눠가지고 관리의 등급을 매기자는 거야. 귀족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귀족들은 안 좋아하지. 귀족들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골인데 안 좋아하겠죠. 결국은 독서상품을 시행했지만 별 큰 성과는 못 얻었어. 근데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보기 한 줄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성왕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둘 것. 원성왕릉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원성왕릉 사진네. 원성왕릉이 왜 잘 나오냐면 그냥 동그란 무덤인데 뭐가 잘 나오냐면 원성왕릉에 이걸 다른 말로 괴릉이라고 합니다. 괴릉이라고 하고 여기에 왜 괴릉이 나냐면 여기에 어떤 무인상이 있어요. 무인상. 이렇게 무덤을 지키는 돌 같은 상이 있어요. 돌로 된 이렇게 사람 모양이 생긴